이 개념이 중요한데 그림이 그래요. 자, 이 임야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 여기가 1필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그랬죠. 그래서 1필지 전부에 아니죠. 전부 또는 어디? 일부에. 그러니까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이 말입니다. 일부에.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누워있어요? 서있어요? 그래서 생립하고 있는 아시죠? 생립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 수목입니까? 보시는 바처럼 수목의 집단입니까? 집단입니다. 아까 명인방법에 한 경우는 뭐였죠?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수목의 집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걸 뭐라 한다? 임목권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예요. 그래서 딱 적어보시면 임목이란 1필지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임목은 수종도, 수량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수종, 수량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음. 됐죠? 전부뿐 아니라 어디도 일부도 이게 빠지거든요. 1필지 전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부 또는 일부에 뭐 하고 있다고? 생립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임목이란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식된 수목이잖아. 가식된 수목. 가식된이란 말이죠. 임시로 심어놓은 거야. 가식된 수목은 중개사무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또 수목의 집단은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수목의 집단은 왜 안 될까? 지금 좌우로 수목의 집단에 앞에 뭐가 붙어 안 붙어요? 저기는 뭐가 붙었어요? 명인방법에 의한. 요거는요. 뭘 임목 그러죠?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거죠.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 그 자체만으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본인한테 쭉 저 산에 나무 보이죠? 저 살래? 이러면 사겠어요? 어디가 어디 거지, 어디 거 누구 건지 어떻게 알고? 맞죠? 그래서 생립하고 있는 할 때 뿌리를 받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그거야. 아까 이렇게 생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이 임목에 소유권은 저당권에 격체된다 그랬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 벌채됐습니다. 분리됐죠? 벌채된 임목, 요거. 벌채된 임목에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쳐야 정상이죠. 왜냐면 이 전체를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했잖아. 그런데 생립하고 있는 했는데 뿌리 받고 서 있어야 되는데 원칙상 분리가 된 거야. 벌채가 된 거야. 벌채된 이 임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칩니다. 생립하고 있는 그러지만 벌채된 수목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공부 안 돼갖고 미치면 안 되고 맞죠? 벌채된 그러니까 이거 생립하고 있는 하고 반대죠, 그죠? 벌채된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생립하고 있는. 그 다음에 수목입니까? 수목의 집단입니까? 집단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수목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집단입니다. 개개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명인방법은요. 개개의 수목도 대상이 됩니다. 찾아지겠죠? 지금 그림 봐봐요. 제가 한 그루를 그렸어요. 5그루 나무 그렸어요. 5개를. 그렇죠? 수목의 집단으로 뭐 된 걸 말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된 것 이렇게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 뜻입니다. 들었죠?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라는 말은 토지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과 무관하다, 별개다, 상관이 없다. 이해합니까?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땅 주인 바뀌는 거고, 그죠? 그건 그대로예요. 임목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별개다 그냥 쉽게 말해서. 보존 등기했다는 말이 뭐라고? 별개다 땅하고.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자 그림에서 이 땅이 임야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임야 매도 의뢰를 받았습니다. 임야. 우리 저 산 좀 하나 팔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임야 매도를 의뢰받았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뭘 떼볼까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가 뭐죠?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 등기사항, 그죠?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죠? 그러면 등기부 중에서 뭘 떼봐야 될까? 아니, 등기부, 어떤 등기부를 떼봐야 될까? 뭐 의뢰받았죠? 임야 매도 의뢰받았죠? 그럼 등기부 뭐 떼봐야 돼? 그렇지, 토지 등기부 떼봐야지. 설마 건물 등기 떼보겠어요? 임야가 땅인 건 알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떼볼 거예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딱 열람할 거예요. 그죠? 뭐 굳이 떼고 필요고 열람하겠죠? 대법원 사이트 딱 하면.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떼보는데 왜 떼볼까요?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거죠. 누구 건지. 그러면 봐봐요. 이 땅에 만일에 임목이 존재한다면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아 안 받아? 이게 내 임야지만, 내 산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의 제한을 받으니까 임목이 있다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왜? 내가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은 토지 등기부만 떼볼 거니까 토지 등기부상에도 그 사실이 나와야 내가 이거 땅을 살까 말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떼보거든요. 자, 등기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등기번호란이 있죠. 등기번호란하고 표제부가 한 장, 갑부, 그죠? 을구가 한 장 이상이죠. 그 기재상이 많을수록 쭉 늘어나겠지 뭐. 그러니까 총 4구분 되어 있는데 장수는 최소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산처리한 사기는 또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갑구에는 뭐가 있죠?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그 제한사항이, 을구는 토지의 소유권 외의 권리와 그 제한사항이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상의 임목은 토지의 권리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권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그 사실 임목 등기 번호가 표시됩니다. 임목이 존재한다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임목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가 뭐겠어요? 당연히 임목이 보존된 게 있으니까 임목 등기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해당 토지 등기부 어디서? 표제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임목에 대해서는 이 말고 딱 제가 잘라서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 개념만 알면 돼. 임목이 뭔지. 자, 그래서 봅니다. 의 가셔가지고 임목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그 개념이 쭉 나와요. 임목으로 등기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일필토지 또는 일부의 토지의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을 한다. 줄이면 뭡니까? 수종 수량에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 딱 지금 7번에 판사해드린 딱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목 등기 있죠. 요건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첫 번째 줄 끝에 가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된다만 줄 닦아봐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되려면 그 전제가 뭡니까?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1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공시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라는 말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뒤에 봐요. 토지 등기 기록 중 어디에 표시한다? 그죠?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줄 다 긋고.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등기니까 등기부 준용하겠죠? 넘어가요. 임목의 독립성 보입니까? 보존 등기함으로써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맞죠? 별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줄 뭐라 적었어요? 줄거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임목을 딱 했는데, 그죠? 보존 등기 했는데 저당권 설정했죠, 그죠? 저당권 설정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 불. 화재로 인해가지고 확 소실했어요. 강릉에 막 불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권리, 즉 저당권자는 목적물이 없어져버리니까 권리도 사라져버리죠, 그죠?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제목을 보면 돼. 뭐 한다고?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됐죠? 보험 가입. 그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니은가요? 저당권 효력 있죠? 저당권의 효력. 아까 임목이란 생립하고 있어야 되잖아. 생립하고 있어야 되는데 벌채된, 분리된 임목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죠.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도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아셨죠? 딱 줄 긋고. 그 다음에 뒤것. 법정지상권. 이건 거예요, 원래. 법정지상권의 개념은 똑같아요.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죠?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건 임목법에서 토지와 건물이 누구 거라고 동일 소유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임목에 대해서 뭐 했다고? 저당권을 설정했어.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뭐 할까요? 경매처분하겠죠? 경매처분해가지고 이게 누가?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경매 등으로 소유관계가 불일치하게 됐죠. 그러면 A 땅 위에 B에 임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A가 그럴 거 아니야. 내 땅에서 빨리 배나가라 이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B도 이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고?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 성립의 한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십시오.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까지, 뭐 나머지는 또 개념 잡으면 또 이해가 쉬게 되는 거니까.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장재단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세 번째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따로 볼 건 아니에요. 그게 같은 하나의 법이고, 광업재단은 공장재단에 준하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그것도 개념을 딱 보면, 공장재단은 핵심이, 자, 보세요. 자, 의 보입니까?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밑에 설정 및 구성해 보십시오.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공장 건물이, 그죠? 공장 건물이 이렇게 해서 그림을 딱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 건물, 구동, 그죠? 공장 부지, 그리고 생산품을, 그죠? 운송하는 뭐 차량들, 그 다음에 공작물 등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일단의 기업 재산 전부 또는 뭐 그 일부를, 맞죠?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한 거냐? 이렇게 묶었습니다. 재산이 덩어리화시킨 규모화시킨 이유가 뭐랬죠?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돈 밀리려고. 그래서 제 공장재단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전체에 일체성을 인정을 합니다. 일체성을 인정해서 뭐라 보느냐? 이 전체를 한 개의 뭐로? 부동산으로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체가 하나예요. 아시죠?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구성 부분이잖아요. 구성 부분에 하나만
낱개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할 수 없고,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분리처분할 수 없고 제3자가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여기 구성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한결 낱개에 대해서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개별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장재단을 구성한 설정한 보존등기한 이유가 뭐랬죠? 돈 빌리려고. 그래서 공장재단을 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 하겠죠,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등기했다. 등기를 했다. 이유는 돈 빌리라고. 등기 후 10월입니다. 10월 이내에는 저당권 설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적당하다 할 때 숫자가 뭐였죠? 적당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겠어요? 어디서 뜻도 안 하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적당하다 숫자 뭐라고? 3. 신중하다 할 때는요. 7. 가급적 빨리는 지체 없이 천천히 여유있게 길다 10. 기억납니까? 도대체 처음 들은 표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왜 10월인지 아시겠죠? 보존 등기를 했어. 이유는 돈 빌리려고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에요. 그런데 10월이 경과가 되도록, 즉 10달이 지나도록 저당권 설정을 안 하죠. 그럼 무슨 뜻일까? 자금 조달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없어졌다 얘기 보는 거야. 이해하겠죠? 10월이 뭐 따로 무슨 10월이 아니고 1년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0달을 기다렸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 해야 되나? 보존 등기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즉 자금 조달 저당권 설정이라는 필요성이 없어진 거야.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딱 재단 딱 그럴 때는 이것만 알면 돼요. 전체가 뭐라고? 하나예요. 그죠? 하나고 따라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채무변제 등 목적으로 개별적인 집행도 안 된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은 보존 등기하고 나오면 최소한 얼마요? 10월 안에는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뭐라고? 무효예요. 자, 그러면요. 공장재단은 그 구성 부분들이 동일 소유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림 봐 보십시오. 동일 소유 아니라고 적어놨죠. 건물 두 동은 A 거, 한 동은 B 거잖아. 동일 소유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림 기억하시겠죠? 요게. 그럼 요것만 하면 돼요. 자, 가요. 그러면 공장재단 해가지고 구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와 보십시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고,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날부터 매달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아셨죠? 까지. 그리고 이 공장재단에 속한다라는 것은 분리처분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장재단에 속한 요 건물 있잖아요. 건물.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임야 매도를 의뢰받은 것처럼 공장 건물 이 A동이 A거 요게 매도 의뢰받았어요. 그러면 개공인 뭘 확인할까? 소장이 이 건물에 매도 의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역시 누구 건지 확인하겠죠? 뭘 따봐야 돼? 등기부, 뭔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떼볼 거예요. 건물 등기부를 떼보면 그 건물 등기부상에서 만일에 이게 재단에 속했다라는 사실이 있으면 이거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그 사실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아시죠? 그래서 공장 건물에 소유권이 속한 경우라면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건물 등기부 갑구에 나와. 그 내용이. 그러면 건물에 임차권이 속한 경우면 을구에, 그죠? 을구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해당 구 사항 안에서 무슨 말이겠죠? 해당 구란 말은 갑구사항은 갑구에, 을구사항은 을구에서 그 사항 안에 재단에 속했다라는 그 취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4번 공장재단은 다음 일과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그죠? 전부 또는 일부 둘 다 끄고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 가봐요. 그것만 딱 보고 오른쪽. 공장재단의 단일성이 있습니까? 공장재단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그랬죠. 소유권과 재단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보시면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의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의 분할 합병해가지고 뭐 이거 참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거. 전체가 하나다. 그래서 따로 분리 처분하거나 개별 집행할 수 없다. 그리고 보존기간 몇 월? 10월 이내에. 그죠?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다. 이렇게 대통령령에 의한 대상으로 넣으면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는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만 보존등기한다 그랬죠.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장은 등록관청에다가 등기사실을 알려줘요. 며칠 내에 알려주겠어요? 그렇지, 10일 내에 알려줘요. 그리고 임목등기 신청과 관련된 이 서류들은 몇 년간 보존할까요? 그렇죠? 모르겠죠? 모르면 10년이에요. 10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광업재단은 딴 거 없고요. 광업재단은 자, 여기 바로 적으면 돼요. 네 번째, 광업재단. 광업재단은 이것만 알면 돼요. 동일 소유라는 거. 공장재단에 준하는데 공장은 동일 소유 아니었죠? 아니어도 되잖아, 그죠? 소유랑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광업재단은 동일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차이 아시겠죠? 그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가요. 그러면 세 번째,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까? 중개대상물은 무조건 몇 개? 5가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5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 거라고? 사법상 거래가 가능할 것 보입니까? 사법상 거래가 가능하다 이퀄 뭡니까? 사유다 이 말입니다. 사유. 그러니까 밑에 국 공유재산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간단하게 적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무주부동산 바닷가 및 채굴물 누구 겁니까? 국유죠? 안 됩니다. 오른쪽 디귿 제목 한번 봐봐요. 포락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는 거 그랬는데 공법상 사법상에 제한이 주어지더라도 될까 안 될까?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 이렇게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나왔을 때 이거 사법상 거래가 제한되죠. 왜?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의효, 무효? 무효입니다. 그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도 매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뭘 조건으로? 허가를 조건으로, 그죠? 네. 그래서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공법상의 제한이든 사법상의 제한이 주어지더라도 사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갑니다. 중개행위 개입이 가능할 것 보입니까? 중개행위 개입이 가능할 것 보입니까? 그러면 중개 대상이 아까 봐요. 중개한다, 아설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법률행위를. 그럼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맞죠? 그러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들은 중개행위의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 얘가 뭐냐? 상공, 판경 하는 거예요. 상소, 공용, 수용, 판결, 경공매 들은 적 있죠? 상공, 판경은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개상 행위는 해가지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있어요. 법률 행위이며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포함한다. 맞죠? 까지. 넘어가시고 자, 주의하실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권리라 그럴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 그랬죠? 따라서 아닌 게 뭐였죠? 법정 권리는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두 번째 줄. 유치권의 이전, 법정 지상권의 이전 보입니까? 줄을 딱 것이고 하나만 더 적을까요? 법정 지상권의 양도, 이전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권리 가운데 우리가 법정 권리는 중개재산 권리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 개만 알면 돼요. 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 3개만. 유치권도 법정담보물권이죠. 그래서 법정권리는 원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법정권리 중에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성립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전이 되려면 제3자에게 이전 권리가 이전된다는 말이 외부에 공시가 돼야 되겠죠. 공시돼야 되니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이라는 이전이란 말은 어떤 거? 등기된 이란 말과 같습니다. 등기된 법정지상권, 등기된 법정저당권이라는 말이나 법정지상권 이전이나 법정저당권의 이전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거기까지만.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는데 안 되는 건 알 필요 없어요. 되는 것만 알면 돼. 그렇죠? 그 되는 권리가 뭐에 관한 권리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가에 보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권 나오죠? 그리고 나에 보니까 유치권 있죠? 유치권 성립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입니다. 법정지상권, 환매권, 라에 법정지상권도 그죠? 성립이요? 이전이에요?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물권뿐 아니라 채권 되죠? 임차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 준하는 가등기 담보권, 비준형 담보물권까지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냐 해가지고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무조건 몇 개 안에 들어가야 돼? 5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권리금 본 적 없죠? 그만 안 했잖아.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 될까 안 될까? 지적재산권 될까 안 될까? 영업권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권자 붙는 것 중에서는 뭐밖에 없어? 분양권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토권 됩니까? 안 됩니다. 쉽죠? 딱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30페이지 갑니다. 공인중개사제도. 실시간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을 쭉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교재 보면서 잘만 따라오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는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지문이 딱 나왔을 때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3개 있습니다. 3개. 첫 번째 시도지사,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세 번째 시험 시행기관장 이렇게요. 주어가. 그리고 시험은 누가 원칙상 시행한다? 시도지사가요. 예외는 국장이. 이 둘을 묶어서 뭐라 합니까? 시험 시행기관장. 그죠? 그러니까 시도지사일 수도 있고 국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딱 지문을 볼 때 뒤에 지문에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어는 뭘까? 시도지사. 뒤에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를 배울 건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주어는요. 국장이에요. 이 둘을 뺀 나머지에 관한 주어는 시험시행기관장. 그러면 몰라도 들어보세요. 자격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자 결정 공고는 누가 하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자 결정 공고는 누가 한다? 네, 시험시행기관장이. 그러면 그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거든요. 누가 할까요? 그렇지, 시도지사가. 이해하겠죠? 그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돼요. 자격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격이 아니고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격에 관한 사항 이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자 제목에 대한 답만 보시면 돼요. 원칙은 누굴까요? 시도지사. 예외는 누굴까요? 국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서 국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컷. 직접 시험 문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그러니까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직접 시험을 뭐 할 수 있다? 시행할 수도 있다. 방법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 줄 거세요. 두 번째 줄에 뭘 거쳐서 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줄을 닦으세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실시권자가 될 때는 뭘 거친다고?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오른쪽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합니다. 누가요?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 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이 업무를 뭐 한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협회,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 대해서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위탁 시행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시험 시행의 주체를 따져보면 원칙, 그죠? 예외, 그리고 위탁 시행까지 몇 개? 3개. 시험 시행 주체가 3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 겁니다. 오른쪽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왼쪽 말고 오른쪽 페이지. 그죠?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체크만 잘 해보십시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법 조문 보이시죠? 뭐 밑에 설치하고 또는 조문을 먼저 봐봐요. 자,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 동그라미 하시고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줄을 딱 긋고 그리고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체크하십시오.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임의기관입니다. 없어도 될까요? 됩니다. 아시죠?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까지. 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심의위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기관이고 이거 국토교통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심의 사항을 묻겠죠? 그게 그겁니다. 자, 이것도 말로 한번 연결해봐요. 심의는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 취득입니까? 취소입니까?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 자격증을 땄으니까 뭘 할까요? 중개업을 하겠죠?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면 뭐 받을까요? 중개보수를 받겠죠? 중개보수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중개행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는지 책임집니다.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좀 이어지죠?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 지도 육성. 공인중개사법에 지도라는 개념 없다 그랬죠? 목적에 지도였어요? 육성이었어요? 육성이었죠?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규정은 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법. 그러니까 중개보수의 변경이에요. 변경. 중개보수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까지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그것이 핵심. 자격을 취득해서 뭐라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보수를 받고 배상 책임을 진다 하셨죠? 이 4가지가 심의 사항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2항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랬죠? 무슨 사항으로 끝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의 이 구성이나, 그죠?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어디서? 대통령령으로 딱 이렇게 테두리를 딱 정하고 있는 거야. 아셨죠? 컨트롤. 자, 그러면 밑에 본문에 들어가 보십시오.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위해서 어디에 있다랬죠?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 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어디 있다고? 대통령령에 있었죠? 자, 갑니다. 그럼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해서 몇 명? 7명에서 11명 이내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정책심의위원회의 그 구성은 이렇게 되겠죠. 위원장과 뭐로? 위원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위원장은 누굽니까? 국장이 지명한답니까? 국토부 2차관입니까? 국토부 1차관이죠? 예, 차관입니다. 이건 국토부 1차관입니다. 국토부 1차관이 된다. 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그 위원입니다. 위원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위원은 국토부 이상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누가 쭉 나오죠? 누구? 위원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 임명 뭐한다? 위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누가 한다고 누가? 주어가 국장입니다.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일까요? 2년입니다. 임기 2년입니다. 까지. 됐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봐봐요.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뭐라고 하냐면 운영세칙 그래요. 세부적인 내용. 운영세칙.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아닌 간사 지명이 있죠. 간사 지명 같은 경우는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내부적인 경우라고 보면 내부적인 거. 내부적인 경우는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간사 지명이라든지 운영 세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위원장이. 그 다음에 심의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심의사항 가운데 자격에 관련된 소관청이 누구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을 정하면 누가 따라야 돼? 시도지사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 준수 의무가 주어진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원은 임기가 몇 년? 2년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재척 깊이 회피 있죠? 이 쓰임새만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봐봐요. 1항에 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뭐 된다고? 재척된다. 그러니까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딱 보면 이렇게 돼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뭐라고? 안건의 당사자, 즉 해당 그 안건의 당사자의 지위 놓여 안건의 당사자면 공정하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안건의 당사자가 되면 그때는요 배제시킵니다. 심의에서 배제를 시키는 재척 사유고, 그리고 안건의 당사자가 그죠? 안건의 당사자가 또 보니까 나와 반대 입장인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야. 위원이.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내가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 위원을 빼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기피 신청이 됩니다. 기피 신청 아셨죠? 그러니까 안건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게 뭐죠? 기피 신청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십시오. 자,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신청 줄 다 긋고, 기피 신청은 누가 합니까? 안건의
당사자가 합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에 대해서 수용 여부 있죠. 받아들일까 말까 이거 있잖아요. 뒤에 줄 거예요. 심의위 의결로 결정한다. 심의위 의결 줄다 긋고. 그러니까 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 수용 여부는 어떻게 정한다고? 심의위 의결입니다. 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안 거예요. 아셨죠? 알았을 때 위원은 어떻게 한다고? 본인이 스스로 뭐 해야 돼? 회피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하는 이 회피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해당 행위자 아시죠? 본인. 그 본인이 한 행위가 회피예요. 그러면 스스로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한다? 해촉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척, 기피, 회피, 해촉의 쓰임새를 정하게 다시 해당 안건이죠.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는 제척되죠. 제척이고 안건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피 신청이에요. 위원 본인 스스로 하는 건 뭐죠? 회피. 회피를 안 하니까 국장이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피와 이어진 게 뭐예요? 해촉이에요. 여기죠? 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릴 때 이게 보면 부위원장이 있어 없어요? 위원장과 위원으로만 되어 있죠. 보통 위원장의 업무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대행하겠어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래서 거기 쌍가로 2번 보입니까? 쌍가로 2번의 첫 번째 줄 끝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줄을 닦으세요.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행한다고? 그죠? 예, 부위원장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X 그 자체가 없어요, 규정이.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이 나오고 그 중에 2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자 개의 정족수가 뭐죠? 제적위원 가반 출석입니다.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는요. 출석위원 가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셨죠? 예, 그렇게 바뀌어 나와요. 예, 그것만. 그리고 회 소집은 자 3번에 7일 전까지 줄을 긋고 긴급하면요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눈이 잘 따라옵니까? 그리고 위원회 자 넘어가고 5번 운영 세칙 있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거요 이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잖아 그죠?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 즉 내부적인 거 이거 누가? 운영 세칙은 누구? 위원장이 정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수당 있죠 수당 지급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